안녕하십니까. 저는 싱글셀 RNA sequencing of mouse neural stem cell differentiation reveals adverse effects of cadmium on neurogenesis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된 석사과정생 박정준입니다. 본 논문은 톡시콜로지 분야 Q1인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저널에 2021년에 게재되었으며 10회 인용되었습니다.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57입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쥐의 뇌 스템셀을 카드뮴에 노출시킨 뒤 분할을 하였을 때 싱글셀 레벨에서 어떤 유전적 발현 패턴 변화가 있는지 연구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때 성인 포유류에서 올팩토리 메모리 디스오더, 히포캠펄 디펜던트 디스오더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뉴럴 스템셀 NSC의 프롤리퍼레이션과 분화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음으로 유추했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뉴로제네시스 과정 중에 카드뮴에 노출시키는 실험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마이스의 뉴럴 스템셀은 C57BL6 마이스에서 분리를 하였으며 셀 컬처를 거친 후에 카드뮴의 각 0.25, 0.5, 0.75, 1.5, 3 마이크로몰 농도에 24시간간 노출시켰습니다. 이후 피규어 A와 같이 모집단 내 건강한 세포 수를 의미하는 셀 바이어빌리티를 조사했으며 1.5 이상일 때 유의미하게 떨어져서 1.5에 노출시킨 세포들 4826개를 시퀀싱의 대상으로 삼았고 대조군의 카드뮴에 노출시키지 않은 세포 4825개를 시퀀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하고 셀 타입 마커 아이덴티피케이션, GO 어널리시스, 패스웨이 어널리시스, 셀 커뮤니케이션 어널리시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앞선 4825개의 컨트롤 그룹과 4826개의 카드뮴 익스포즈드 그룹에 대한 첫 번째 싱글셀 RNA 시퀀싱 분석으로 티즈니 매핑을 진행했습니다. CDCL2를 처리하는 그룹과 컨트롤 그룹 모두 14개의 클러스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슬라이드 티즈니에서 분석된 14개의 클러스터를 셀 타입 바이오마커를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7개의 셀 타입으로 나누었습니다. 셀 타입 클래시파이 바이오마커는 위 피규어에서 우측에서 보시는 유전자들이고 7개의 서브그룹은 각각 이메추얼 뉴런, NSC, 아스트로사이트, 뉴로블라스트, 에펜다이멀 셀, 펄킨지 셀, 올리고덴드로사이트 프로제니터 셀으로 총 7개입니다. 이후 카드뮴에 노출된 그룹의 분화 후 셀 타입의 비율과 컨트롤 그룹의 분화 후 셀 타입 비율의 차이를 조사를 했습니다.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때 분화 시 아스트로사이트의 비율이 14.4% 높아지고 이메추얼 뉴런의 비율이 10.1% 줄어듭니다.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때 NSC의 리니지 디퍼런시에이션 어빌리티에 영향을 준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분화된 조직의 셀 타입 비율을 조사한 이후 본격적으로 DEG 어널리시스를 하였습니다. 왼쪽의 피규어는 각 셀 타입별 DEG의 개수입니다. 논문에서는 여러가지 셀 타입에서 공통적으로 업레귤레이티드 된 DEG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먼저 메탈로티오닌 관련 유전자들 MT1, MT2, MT3는 메탈 이온 독성에 대한 저항과 항산화 데미지에 대한 회복에 관련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리보소멀 프로틴 패밀리 진스들은 인트라셀룰러 리스폰스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합니다. 또한 PRDX6의 경우 지방 대사 과정 및 산화 데미지 회복에 영향을 주고 GSTM1의 경우 글루타티온 대사에 관련하는 유전자들로 인트라셀룰러 리독스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관여하는 유전자입니다.
종합적으로 카드뮴의 노출 시 과발현되는 유전자는 옥시데이티브 데미지 리커버와 인트라셀룰러 대사 과정에 필요한 유전자들의 업레귤레이션이 관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앞선 연구에 따른 DEG들의 유전적 기능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쥔 온톨로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7개의 셀 타입에 대해 실행하였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업레귤레이트,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운레귤레이트입니다. P-밸류에 따라 정렬되었습니다. 이매추어 뉴런과 폴킨지 셀에서는 아스트로사이트로의 분화에 관련하는 유전자들의 과발현과 이외 여러가지 세포 내 메타볼리즘에 관련한 유전자들의 과발현이 관측되었고, 다른 종류의 셀 타입에서도 세포 내부 대사 관련 쥔들의 업레귤레이션이 공통적으로 관측되었습니다. 특이적으로 아스트로사이트와 에펜다이멀 셀에서는 여러가지 메타볼리즘과 패스웨이에 관한 많은 유전자들이 다운레귤레이션 되었습니다. 이후 연구팀은 패스웨이 아날리시스를 진행했습니다. 리보솜 패스웨이가 7개의 셀 타입에서 공통적으로 많은 유전자와 낮은 P-밸류로 관측이 되었고, 리보솜 이외에 글루타치온 메타볼리즘과 글라이콜리시스 메타볼리즘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패스웨이가 관측되었고, 산화 데미지에 반응하는 옥시데이티브 포스포포레이션 패스웨이 또한 공통적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점은 헌팅턴, 파킨슨, 알츠하이머와 같은 중대한 뇌 질환에 관련된 패스웨이의 유전자 발현 패턴이 있었습니다. 이어 연구진들은 셀폰DB에 입각해서 유전자와 리간드, 유전자와 리셉터를 매칭한 후 리간드 리셉터 페어를 통해 인트라셀룰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선의 크기는 리간드 수용체의 쌍의 수에 비례합니다. 7개의 셀 타입에서 진행됐고, 각기 다른 셀 타입 간에 어느 정도의 강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경우 리간드 페어 간의 네트워크가 적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리간드 리셉터 페어를 나타냈습니다. 컨트롤과 카드뮴에 노출된 실험군, 다른 셀 서타입으로 이매추어 뉴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경우 나타나는 리간드 리셉터 페어는 49개이고, 컨트롤에서는 존재하는 리간드 리셉터 페어이나 카드뮴에 노출되었을 경우 존재하지 않는 리간드 리셉터 페어는 505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리간드 리셉터 페어의 개수는 694개입니다. 카드뮴에 노출될 경우 다른 셀 타입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뮴에 노출된 쥐의 뉴럴 스템셀에 대한 싱글셀 RNA-seq 표본 4000개 이상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카드뮴에 노출된 쥐의 뉴럴 스템셀은 아스트로사이트의 분화를 촉진하는 듯 보이며 금속 독성 및 산화 독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와 같은 중대한 뇌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다른 셀 타입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줄어듦을 확인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충분한 샘플과 바이오메틱스에 입각한 많은 분석들이 이루어졌지만 결과들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이나 인사이트 대신
기존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뚜렷한 하이라이트 없이 논문이 마무리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